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원룸이나 투룸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와 연락을 하면서 또는 월세를 지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생각보다 이제 평범한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여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건물주가 부럽고 나는 언제 월세 받으며 살아보나 이런 생각하신 예비 건물주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때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였던 적이 있었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 큰 상업용 대형 건물주 말고 빌라라고 부르는 이제 원룸 건물의 임대인도 우리는 건물주라고 부르죠. 보통 주인이 한 명인 이런 원룸 건물을 통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는 과연 행복할까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나요? 매달 이제 월세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맨날 전화하면은 여행 가 계시거나 아니면 골프 치러 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모든 서민의 꿈인 건물주의 삶은 당연히 여유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다가구 주택 투자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거나 또는 노후 준비 등으로 인해 꾸준한 월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가구 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에 전반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최소한 다가구 주택 투자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가구 주택의 고민거리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다가구 주택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아파트와 주식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4%를 넘기기가 힘든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서울 도심 지역은 집가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금이 많이 들고 여러 가구에 전세를 주고 이제 대출까지 실행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뭐 세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겠지만요. 반대로 이제 서울 말고 지방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그래도 7에서 8%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실제 수익률이라고 보긴 어렵고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를 위해서 만든 약간 과장된 수익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월세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반대로 이제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즉 월세로 인한 수입이 수익률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세심한 관리와 운영 노하우가 수익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식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기간 이제 팔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인터넷 신문 기사 디지털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우량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약 30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와, 엄청나죠?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또는 애플 아니면 이제 대형 우량주 위주로 구성이 된 S&P 500, 나스닥에 투자를 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대신해서 배당률이 높은 안정적인 고배당 ETF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수를 진행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위치와 평수 등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임대 시세까지 실거래가로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마다 구조도 다르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기보다는 특별한 이슈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투자 역시 입지 및 수요 공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자산의 가격이 회복되는 안전자산군에 속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자금의 여건만 잘 갖춰준다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특정 산업이 이제 쇠퇴하거나 또 교통이나 이제 주변의 지역이 발전해서 이제 오히려 역효과로 생활권이 확대되어 버려서 이제 다가구 주택의 임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특정한 이벤트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월세 수익률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대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건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시세 차익은커녕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의 특징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위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매수할 때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대부분의 매도인이 이제 건축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관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저렴한 자재로 이제 날림 공사를 했을 확률 또한 존재합니다. 누수 및 균열 등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및 집합 건물에서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월세 소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간물주는 진짜 이미 자산도 많고 대형 건물주가 이제 모든 관리를 업체에 맡길 정도가 됐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를 예로 들면 10가구만 있다고 해도 1년에 5번에서 10번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컴플레인도 당연히 아파트 한 채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세 세입자가 대부분 가족 단위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소한 전등, 건전지나 부수적인 문제들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사소한 문제부터 심지어는 당황스러운 문제까지 직접 해결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및 시설 업체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익률을 낮추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각종 교체는 직접 작업하더라도 누수나 보일러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몇 달치 월세를 다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가 계속 재계약을 하기만 하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룸의 경우는 살림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배, 바닥, 싱크대부터 화장실까지도 노후화된 부분을 계속 수리하다 보면은 1년치 월세를 그냥 날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리 기간을 포함해서 공실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실 부분들도 고려한다면은 지방의 수익률 높은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수익률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아파트와 주식 대비 수익률도 저조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극한 직업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지방의 작은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다가구 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의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이렇게 절약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왜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좋은 말씀과 조언 부탁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